자,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반도체 슈퍼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음에 종목을 우리가 살 때 또 뭘 사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앞으로 슈퍼 사이클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부분을 좀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한정적인 공급이라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과거에 치킨 게임을 통해서 성자로 남았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계속 늘렸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타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려드는 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죠. 한정적인 공급, 밀려들어오는 수요, 그리고 자인이 발생되는 가격 상승 모멘텀, 이렇게 이어지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온 뉴스에 보니까 삼성전자와 인텔, TSMC의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이 중에 꼴등했다, 3등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거보다 월등히 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내에 반도체만 딱 띄어내서 본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반도체가 한 40%? 영업이익 매출 한 40%는 그 삼성전자 내에서 차지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 일단 영업이익이 작년에 반도체 부문에서 19조가 발생이 됐고요. 영업이익률은 26%입니다. 인텔은 영업이익이 26조가 발생이 됐고 영업이익률이 30%입니다. 반면에 TSMC는 파운드리죠. 이 파운드리 쪽은 하나만 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22조 4천억이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42%나 됩니다. 완전히 논하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이나 또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가 3등을 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부분에서 뭐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요 아이템이 메모리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밑에 좀 내려와 보면 삼성전자의 D램 영업이익률은 40%로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낸드 플래시는 20%대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은 영업이익률이 10%에 머물러 있어요. 자, 메모리는 치킨 게임이 끝나서 성자 독식 구조로 되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40%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 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거의 반도체 가격이 최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어도 영업이익률이 40%나 나온다는 거죠. 자, 낸드 플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일본에도 있죠. 그리고 미국도 있고 이와 같이 지금 꽤 많은 회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플래시 쪽 메모리는 아마도 치킨 게임이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이라서 영업이익률이 20%대밖에 되지 않고, 파운드리 쪽은 아무래도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저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 선에 머무른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어떤 큰 회사들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 구조가 TSMC와 만들어진다면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램 쪽에 투자를 한 걸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이 3개년도에 보면 계속해서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투자를 계속 줄여왔어요. 가격도 떨어지고 공급이 좀 넘치고 하니까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회사가 치킨 게임을 할 이유가 없어요. 투자를 박스로 경쟁적으로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의 메모리 팹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도 계속 미세화를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EUV 장비까지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과거의 메모리
이제 사양되고 새로운 미세화 메모리 쪽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늘려나가겠죠. 뭐 DDR3 이런 건 없어지고 DDR4가 지금 주요 아이템이 되고 있고, 또 DDR5를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또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는 DDR5, DDR6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미 개발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쪽에 투자 R&D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기존 장비, 기존에 있는 쪽에 양산하기 위해서 또 정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쭉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게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 두 개를 지금 본 건데요. 이 파란색이 현물 가격입니다. 시장에서 그때그때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으로 돼 있는, 까만 점선 돼 있는 부분이 고정 가격이에요. 이 고정 가격이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지만 기업과 고정 거래가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빅 컴퍼니들, 빅 IT 기업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이런 기업들과 어떤 이 B2B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격들은 한 번 계약이 맺어지면 한 분기 혹은 두 분기 이렇게 해서 계속 가격이 이어지는 거죠. 쭉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스팟 가격과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이 이 괴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이런 괴리가 발생되는데, 그 괴리가 보시면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그 현물 가격이 그만큼 고정 가격 차이보다도 비싸게 되면은 나중에 고정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고정 가격과 현물 가격 괴리가 20% 이상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정 가격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앞으로 고정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얼마 정도? 20% 정도까지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평택 공장인데요. 이 평택 공장은 삼성전자가 화성에 공장이 있었고, 평택 1공장이부터 이제 이 평택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평택 공장이 전경이고, 오른쪽 사진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평택 그 3공장을 착공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는 모습입니다. 평택 3공장이 70만 평 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30조 원을 투자합니다. 자, 30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5나노, 3나노까지 고려해서 투자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양산되는 시기가 2023년 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아마도 2023년 말이라든가 이쯤 되면은 삼성전자에서 3나노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거로 기대가 되는 거죠. 보통 5나노, 3나노 정도까지 내려가려면 최소 30조 원 정도가 투자되는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프라에 10조, 장비 들어가는 게 20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해외 반도체 공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시안 공장이 있는데, 이 시안 공장이 주로 만드는 것은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기 투자된 금액이 약 24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는 파운드리를 하고 있습니다. 14나노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한 22만 평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시안 공장이 한 35만 평입니다. 여기에도 투자가 약 18조 원 정도가 투자가 지금 되고 있어요. 현재 상태가. 자, 그런데 어저께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이 나온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미국에 약 18조? 예, 18조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이 내용에 이 애리조나의 굿이어시에 한 1900명 정도를 최대 고용하고 2002년 10월에 가동을 목표로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삼성전자가 이 시에다가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기사화한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텍사스 오스틴,
아리조나 구디어시 그리고 뉴욕 주에까지 지금 이 삼성전자가 공장을 세울 것이다. 마치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알려지겠죠. 자,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바이 아메리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에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많이 있고 또 마이크론은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이 북한의 리스크를 갖고 있고 TSMC는 중국, 차이나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공급망이 깨지면서 마스크조차도 못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분산시켜야 되겠다는 게 지금 생각이에요. 전 세계 국가들의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생산 제조 설비라든가 그 부분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이 새로운 제조 강국으로서 제조 기지로서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도 북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 TSMC는 급기야 애리조나에다가 약 18조 원을 투자해서 거기다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은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삼성도 미국의 공장을 더 짓겠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조 원까지 투자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삼성전자에서 발표가 돼야만 그게 정확한 얘기겠지만 지금 그런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4%로 계속해서 월등하게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2등, 그리고 대만의 UMC가 3등, 글로벌 파운드리도 3등, 중국의 SMIC가 여기 5등 정도 하고 있고요. DB 하이텍이 뭐 한 10등 정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5나노 공정에서 TSMC가 삼성전자보다도 한 5배 정도 매출이 더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수주가 5나노 쪽, 7나노, 5나노 쪽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 5나노 부분에서의 간격을 빨리 따라잡을 거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10나노 이하에서의 이 삼성전자와 TSMC는 6대4 정도로 그 간격이 많이 줄어든 거로 알고 있고 TSMC가 위기를 느끼고 최근에 30조 원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비슷해지면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양분할 거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됩니다. 또 삼성전자는 5나노 쪽 양산 그리고 3나노에서 초격자 기술로 TSMC를 추월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목표죠.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아왔던 것이 IBM의 차세대 CPU 공급을 받았죠. 그리고 퀄컴으로부터 이 스냅드래곤 875까지 중저가 또 차세대 다 받았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이런 것들을 수주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가 원하는 부분이 있었어도 어느 정도 TSMC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 뜨거웠던 인텔 반도체 아웃소싱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텔이 자체 생산 그리고 위탁 생산을 이원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자기 자체 생산을 하고 비핵심은 외주를 줄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자, 새로 인텔 사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거죠. 7나노 공정에서는 안고 있던 문제점을 회복을 했고 2023년에 출시할 7나노 프로세서 제품 중에서 대부분은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7나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빨라야 2022년에 7나노를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취임한 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문제 해결됐다 쪽보다도 전략적인 허풍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아웃소싱을 줘야 되는데 TSMC나 삼성전자에 줘야 되는데 나 완전히 망했어 이러면 협상할 때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난 다 됐어. 문제 해결됐고 조만간 생산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가격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혹자는 이거 전략적인 허풍이다.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9%나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죠. 자, 어쨌든 인텔은 앞으로 종합반도체로서의 위상과 입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AMD가 한때 인텔과 같이 종합반도체 회사로 설계와 생산, 즉 파운드리까지 다 했었어요. 그런데 2009년에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파운드리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TSMC에다가 아웃소싱을 준 거죠. 그래서 지금 AMD는 7나노를 잘 만들고 있어요. TSMC에서 이제 5나노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MD가 인텔을 상당수 따라잡았습니다. 자, 새로운 CEO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경쟁사 애플 따라잡기입니다. 애플이 M1이라고 하는 이 차세대 CPU를 자체적으로 설계했고 이거를 TSMC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텔은 애플 눈치를 보는 거죠. 애플이 뒤졌어요. 애플이 5나노에서 만들고 있고 지금 인텔은 14나노 이런데 10나노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을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텔이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언제 따라잡겠습니까? 애플은 TSMC 5나노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인텔은 아직 7나노도 못하고 있어요. 이 간격이 좁아질까요? 더 벌어지겠죠? TSMC와 삼성전자가 격렬하게 싸우면서 결국 이 인텔은 파운드리 부분에서 두 회사의 경쟁이 더 벌어질 거라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인텔 사장이 했던 얘기는 전략적인 허풍이라는 얘기고 혼자 한다면 언젠가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2020년 하반기까지는 3나노 수준의 공정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인텔은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은 TSMC와 삼성전자의 외주를 줄 수밖에 없을 거다. 왜? 경쟁사 따라잡기 위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볼 때는 TSMC가 인텔 차세대 GPU를 가져가고 삼성전자는 PC 메인보드 컨트롤러를 일단 가져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예상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GPU를 올해 하반기부터 TSMC 7나노 혹은 4나노 공정에서 뭐 생산하지 않겠느냐 이런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인텔과 2년 전부터 이 PC 메인보드 컨트롤러 부분에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이를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이 오스틴에서 생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텔이 5나노, 3나노까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TSMC나 혹은 삼성전자에 아웃소싱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작년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자, 뭐 57%, 17%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의 4분기는 55%, 16% 이렇게 간격이 좀 좁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자, 결국은 TSMC가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5나노 파운드리 수요 증가가 급증을 했고 여기에서 TSMC가 시장을 선점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